자, 전직 장관이 장관을 했던 부처의 산하기관 총장에 가하겠다며 지원서를 냈습니다.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입니다. 얼마 전에 이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공모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이제 잡음이 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장관에서 물러난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또 그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013년 4월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의 전도사를 자임을 했죠. 그러다가 지난해 7월 장관에서 퇴임을 했습니다. 원래 직업은 카이스트 경영과학부 교수였기 때문에 교수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7월이었는데 이 며칠 전에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총장을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는요.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였고 공무원들이 모두 3명이 이사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자, 뭐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뭐 비판의 소지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저 분의 뭐 개인적 그 자격으로는 뭐 충분히 뭐 가능하다. 뭐 그렇죠. 이렇게 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그 장관까지 지내신 네. 고위 뭐 정무직 공무원으로서는 소위 그 정무 감각적 판단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네. 좀 최근에 어쨌든 뭐 친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란과 더불어서 네. 뭐 관피와 그다음에 공무원의 그 구조적인 연결고리를 네. 지금 해야 된다. 네. 또 한편으로 뭐 김영란법에서도 뭐 이해관계 상충에 뭐 있어서는 네. 뭐 그것을 엄격히 재단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와 어떤 국정 지표의 한 방향인데 네. 장관까지 이제 지내셨던 분이 과연 정무적 판단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다만 물론 이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 정도 자격이 되는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제 절차의 공정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담보될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에서 상당히 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의 자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래서 공직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공직에 있을 때는 있을 때여서 또 어렵고 처신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공직을 벗어났어도 일반인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뭐 직업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나 이런 거를 사실상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공직자였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한들이 따르는 건데 특히 이 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창조 경제를 이끄는 그 예. 선두에 섰던 예. 분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 본인이 장관